안녕하세요. 제2의 수도 부산광역시에서 살롱드 아벨라 왁싱샵을 운영하고 있는 이보현입니다. 저는 약 5년 전 힘든 직장생활로 인해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산부인과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요. 산부인과에서 왁싱을 권유받아 치료 목적으로 주기적으로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자연스럽게 치료할 일은 없어졌고 미용 목적으로 계속해서 시술을 받던 중 갑자기 머릿속에 왁싱은 4차 혁명이 일어나도 사라지지 않을 직업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 2020년 3월경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피부 미용 학원을 다니면서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우수한 왁싱샵 수강, 타브랜드 세미나를 참가하였으나 항상 부족하였고 우수한 제품력, 완벽한 기술에 갈망하던 저는 인터넷으로 검색하던 중 우연히 라이콘 부산지사를 운영 중이신 뉴욕워싱 원장님의 블로그와 인스타를 보고 내가 찾던 제품이다. 제품이 곧 기술력이다. 라는 생각에 당장 전화해서 수강 상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5월경 마스터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영광스럽게 트레이너 시험까지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뉴욕워싱 원장님과 상담 후 라이콘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첫 번째, 피부를 보호하면서도 1mm 털까지 제모하는 우수한 기술력입니다. 라이콘을 선택하기 전 타브랜드 세 곳의 왁스를 접했을 때 고온에서 사용되는 왁스로 피부에 트러블이 생기고 제모 시 잔여물이 남아 깨끗한 제모가 되지가 않아서 제품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던 때 라이콘을 알게 돼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두 번째, 다양한 종류의 왁스로 계절별, 피부 타입별, 취향별로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라벤더와 캐모마일 성분이 함유된 라벤더 왁스는 대표적인 임산부 전용 왁스이며 아줄렌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아줄렌 왁스는 피부를 빠르게 진정시켜 예민한 고객님께도 사용할 수 있어 왁싱하는 데 자신감이 생겨났습니다. 세 번째, 유통의 단계의 폭이 없어서 용량 대비 가격이 저렴한 부분입니다. 하드왁스 기준으로 타브랜드 300에서 400g에 4만원대이지만 라이콘은 1kg에 36,000원으로 샵을 운영하는 실무자들은 좋은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라이콘은 왁싱, 전처리제, 사후관리 제품이 매우 다양합니다. 왁싱 전처리제인 라이코텐 스킨클렌저는 식물성 알코올과 자스민 오일, 캐모마일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왁싱 전후 박테리아 생성을 막아주고 피부 표면을 청결히 해주어 최적의 왁싱 시술을 할 수 있으며 프리왁싱 오일은 하드왁싱 전 피부를 진정, 보호해주고 제모 시 털 끊김 방지, 통증 완화에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뛰어난 사후관리 제품으로 슈가 스크럽과 잉그론 XE 솔루션이 있는데요. 타회사 왁스를 사용하는 샵에서도 사후관리 제품은 라이콘을 선호하는 만큼 잉그론 헤어를 방지하고 피부 보습에 뛰어난 제품으로 어딜 내놔도 1등인 제품입니다. 이제 라이콘은 제모의 의미를 넘어 왁싱 업계 최초로 천연 아로마 스킨케어 제품인 제모미인 제품을 런칭하였는데요. 왁싱샵을 전문화시키고 선도하고 있습니다. 타 브랜드와 다른 우수한 제품력과 기술력으로 고객님께 신뢰도를 높이고 매출을 증대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자, 지금부터 브로우 왁싱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메라 구도를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브로우 왁싱을 시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각도가 잡혔을까요? 브로우 왁싱을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로우 왁싱은 하드 왁스를 사용해서 시술하는데요. 하드 왁스는 왁스를 도포하고 굳어지며 떼어내는 방법으로 민감한 부위인 얼굴, 겨드랑이, 브라질리언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브로우 왁싱에 사용한 하드 왁스는 페이스 아이브로우 왁스로 강력한 항염 작용을 해주는 아줄렌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페이스 전용 왁스입니다. 우선 화장솜과 핀을 이용해서 앞머리를 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솜을 이용해서 머리를 핀을 고정하는 이유는 왁싱 끝난 후 핀을 제거했을 때 머리에 핀 자국이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객님의 헤어를 만졌기 때문에 손 소독을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브로우 왁싱은 왁싱 전 고객님과 충분한 상담 후 시술이 들어가야 합니다. 눈썹을 정리할 때 또한 고객님과 시술 시 상담이 필요한 필수인 부분입니다. 눈썹의 모양 때문도 있지만 왁싱 시 원하지 않는 모드 뽑힐 수가 있기 때문에 왁싱 전 눈썹 정리는 필수입니다. 왁싱 시술 전 라이코텐 스킨 클렌저로 고객님의 페이스를 소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킨 클렌저를 화장솜에 묻혀 시술 아까 손은 닦았고요. 스킨 클렌저를 왁싱 전후 사용하는 제품으로 식물성 알코올과 자스민 오일, 캐모마일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왁싱 시술 시 가장 중요한 제품입니다. 또한 스킨 클렌저는 왁싱할 부위를 닦아주는 이유는 피부 표면에 남아있는 박테리아나 불순물, 메이크업 잔여물들을 제거해줌으로써 1차 소독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메이크업 잔여물 때문에 좁쌀 여드름이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한 번 더 닦아주시고 충분히 흡수시켜줍니다. 시술 전 편한 쪽부터 먼저 왁싱을 할 건데요. 하드 왁스 같은 경우에는 프리 왁싱 오일을 사용해야 됩니다. 프리 왁싱 오일은 왁스가 피부에 달라붙지 않게 해주고 모가 부드럽게 뽑히도록 도와주며 피부 보호제인 프리 왁싱 오일을 바르고 시술 시 피부에 데미지가 없으며 한 부위당 최대 5에서 6회까지 반복적인 시술도 가능합니다. 프리워싱이 묻어있는 솜은 버리지 않고 유리볼에 담아두었다가 오일이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다시 사용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왁싱 오일이 많이 묻었을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 새로운 화장솜으로 오일의 양을 조절해줘야 됩니다. 오일의 양을 조절하는 것이 왁싱의 제모력과 피부를 보호하고 스킨 탈락을 예방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고객님이 피부가 건조한 피부인지 아닌지를 빨리 캐치해서 오일의 양을 조절해야 합니다. 현재 아이브로우 스파츌러를 이용해서 고객님의 브로우 왁싱을 시연할 건데요. 왁싱을 시연하기 전 먼저 온도 체크를 하겠습니다. 아이브로우 스파츌러는 얇고 탄성이 있기 때문에 눈썹과 같이 섬세한 디자인을 할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스파츌러를 이용해서 왁스를 둥글게 말듯이 떠서
제모할 부위의 스파츌러 탄성을 이용해서 발라주고, 떼어낼 때는 평평하게 한 후 밀착력 있게 재빠르게 떼어냅니다. 고객님께 왁싱할 부위는 미간 왁싱을 먼저 시작을 할 건데요. 얼굴 부위 중 제일 민감하지 않은 부위이기 때문에 미간 왁싱을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바를 때는 입술 라인 모양으로 가장자리를 두텁게 발라줍니다. 이렇게 바르는 이유는 떼어낼 때 잔여물이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왁스를 일찍 떼면은 왁스가 늘어지고 늦게 떼면은 부스러지기 때문에 왁스가 지문에 찍히는 정도가 되면 텐션을 주고 수평으로 재빨리 떼어냅니다. 원래 왁싱은 바르고 난 후에는 고객님께 떼어난 후에는 고객님의 피부가 진정될 수 있도록 살짝만 눌러주면 됩니다. 눈두덩이를 바를 때는 손잡이가 조금 더 길게 생기게끔 발라줍니다. 손잡이가 있으면 덜 아프고 떼어낼 때도 쉽게 떼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입술 라인으로 만들어가면서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텐션을 주고 탄성을 이용해서 밀착력 있게 발라주어야 짧은 것도 더 잘 뽑힙니다. 지문이 찍히는 정도가 확인되었을 때 반대편 텐션을 주고 재빠르게 떼어냅니다. 지문이 찍힌 정도 확인되었을 때 텐션을 주고 재빠르게 떼어냅니다. 원래 왁싱은 모가난 방향으로 바르고 반대로 떼어내는 게 정석이지만 페이스는 단모이기 때문에 반대로 발라서 반대로 떼어내도 왁싱은 됩니다. 왼쪽 눈은 반대로 발라서 반대로 왁싱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눈두덩이, 눈썹 위 지문이 찍힌 정도 확인되었고요. 텐션을 주고 재빠르게 떼어냅니다.
지문이 찍힌 정도 확인되었고요. 텐션을 주고 빠르게 떼어냅니다. 이렇게 반대로 발라도 왁싱은 잘 되어집니다. 텐션을 주고 지문을 찍힌 정도가 확인이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눈썹 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문을 찍힌 정도가 확인되었습니다. 텐션을 주고 재빠르게 떼어냅니다. 왁싱이 끝났으면 스킨 클렌저로 다시 한번 닦아주고, 이때 스킨 클렌저로 닦는 이유는 프리왁싱, 얼굴에 남아있는 프리왁싱 오일도 같이 제거가 되고 박테리아 생성을 막아줍니다. 붉은기가 많은 고객님은 많은 고객님이거나 쿨링이 필요하신 고객님이라면 스킨 클렌저를 적셔서 냉장실에 보관해 두었다가 팩으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잉그론 XE 스프레이를 사용해서 고객님한테 피부에 도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왁싱 후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필수 제품으로 살리실산, 젖산, 알라토인, 아르니카를 함유하고 있어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하고 모공을 열어주어 잉그런 헤어가 발생되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또한 여드름 방지, 왁싱으로 인한 미세한 상처에도 치유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면도를 하는 남성분들도 애프터 쉐이빙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이 제품은 산성분이 있어서 얼굴에 그대로 분사하면 기침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솜에 적셔서 산성분을 공기 중으로 날린 후 고객님 피부에 흡수시켜 주는 게 좋습니다. 붉은기가 있는 고객님이기 때문에 알로에로 진정을 조금 올린 후 스킨 클렌저로 팩처럼 고객님 얼굴에 도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중 왁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잠시 마스크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중 왁싱도 스킨 클렌저로 먼저 메이크업 잔여물이나 불순물을 닦아줍니다. 왁싱할 부위보다 조금 더 넓게 닦아주고 특히 입술 라인도 꼼꼼히 닦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크업 잔여물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2차례 정도 소독해주시고 충분히 흡수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완전히 흡수시키고 난 후 프리왁싱 오일을 발라줍니다. 프리왁싱 오일도 왁싱할 부위보다 조금 더 넓게 발라줍니다. 특히 입술 라인 부분은 쪽집게를 사용하면 많이 아프기 때문에 왁싱할 때도 입술 라인과 같이 할 수 있으므로 입술 라인도 프리왁싱 오일을 같이 발라줍니다. 프리왁싱 오일은 피부를 보호하기 때문에 스킨 탈락의 위험을 최소화시키고 털 끊김을 방지시켜줍니다. 인중 왁싱 시 그 다음으로 주의해야 될 곳은 코 밑부분입니다. 코 밑부분은 예민하기 때문에 왁싱하기 전 프리왁싱 오일을 꼭 체크해 줘야 합니다. 인중 왁싱은 총 5부위를 나누어서 왁싱을 할 건데요. 인중 왁싱에 사용된 스파츌라는 패들팝 스파츌라입니다. 패드팝 스파츌라는 조금 더 넓은 부위를 빠르게 시술할 수 있습니다. 인중모는 짧지만 숱이 많은 부위고 모가 난 역방향으로 끌어올리듯이 밀착력 있게 잘 발라주면 됩니다. 왁싱 시술 전 온도 체크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중 왁싱 시 왁스를 그냥 얹는 게 아니라 스파츌라를 이용해서 힘있게 긁어 올린다는 생각을 하면서 발라주면 됩니다. 인중 왁싱은 역방향으로 바르고 역방향으로 떼어줍니다. 온도 체크는 다 했습니다. 시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문이 찌푸는 정도가 확인되었을 때 텐션을 주고 역방향으로 떼어냅니다. 텐션을 주고 역방향으로 발라줍니다. 지문이 찍히는 정도로 확인 후 텐션을 주고 떼어냅니다. 텐션을 주고 반대로 떼어냅니다. 텐션을 주고 재빠르게 떼어냅니다.
코 밑부분 푸드왁싱 오일로 체크했습니다. 왁스가 부족할 때는 다시 한번 덜어서 발라줍니다. 짐을 찍힌 정도가 확인 후 텐션을 주고 재빠르게 떼어냅니다. 스킨 클렌저로 왁싱이 끝난 인중 부분을 소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킨 클렌저는 왁스의 잔여물과 남아있는 프리왁싱 오일을 1차적으로 닦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잉그론 엑시 솔루션으로 고객님의 잉그론 헤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성분으로 인해 고객님의 얼굴 반대 방향으로 분사 후 산성만 조금 날려준 다음 흡수시켜줍니다. 인중이 많이 붉어졌거나 예민한 상태라면 알로에를 바른 후 스킨 클렌저가 묻어있는 화장솜으로 눈썹과 같이 올려놔 줍니다. 먼저 알로에로 진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PR 세럼을 발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PR 세럼은 히알루론it과 천연 알로에 베라 젤을 함유하고 있어 왁싱 후 빠른 수분 공급과 피부를 안정화시켜 2차 감량 등에 효과적인 제품입니다. 인중에도 있는 스킨 클렌저 팩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팔 왁싱을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팔 왁싱은 스트립과 하이브리드 왁스로 사용을 할 건데요. 스트립 왁스는 왁스를 발라 부지포나 깃털천을 이용해서 떼어내는 방식입니다. 넓은 부위를 빠르게 제모하고 각질 제거에 효과가 있어 주로 바디 부분에 사용합니다. 팔 왁싱은 세 부분 나누어서 왁싱을 보여드릴 건데요. 민감한 부위의 안쪽은 깃털천을 이용을 하고 옆부분은 부지포로 이용을 해서 보여드리고 마지막은 반대팔에 하이브리드 왁스를 사용해서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킨 클렌저로 왁싱할 부위를 닦아줍니다.
스킨 클렌저는 휘발성이 없기 때문에 수분감이 있으면 왁싱할 때 스킨 탈락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충분히 흡수시켜 줍니다. 흡수가 다 된 상태로 확인되므로 스트립 왁스로 이용을 해서 왁싱을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한 왁스는 라이코테 스트로베리 왁스로 라이콘의 특수한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왁스입니다. 신축성이 좋고 얇게 발리고 끈적임이 없어서 스트립 왁스에서는 제일 많이들 선호하는 제품입니다. 스트립 왁스를 할 때는 메타 스파츌러를 이용을 하는데요. 우드 스파츌러보다는 얇게 발리고 두껍게 발리면 스킨 탈락이나 멍이 들 수가 있기 때문에 메타 스파츌러를 이용해서 피부에 얇게 발라줍니다. 메타 스파츌러를 이용을 할 때에는 피부에 오래 두면은 화상의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재빠르게 내려와야 합니다. 왁스를 바를 때는 일자로 바르지만은 아까 스킨 클렌저를 바를 때 모의 방향을 체크하셨다가 모가 난 반대 방향으로 제거를 해줍니다. 스트립 왁스를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왁싱이 다 끝난 후에는 반대편을 이용을 해서 남아있는 왁스가 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매끈하고 끈적임 없이 왁싱할 수 있습니다. 팔 안쪽은 깃털천을 이용해서 왁싱하도록 하겠습니다. 텐션을 주고 정확히 떼어냅니다. 남은 왁스도 왁스가 묻어있지 않은 반대 방향으로 말끔히 제거해 줍니다. 다음으로는 하이브리드 왁스를 시연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드 왁스는 스트립 왁스와 하드 왁스만의 장점을 모아 만든 제품으로 일반 하드 왁스보다는 얇게 발립니다. 신축성이 좋아서 부드럽게 제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얇게 발리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좋으며 스트립 왁스가 잡아주지 못하는 굵은 모도 제거가 가능합니다. 하여 짧은 수염이나 예민한 피부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왁스를 사용할 때는 프리왁싱 오일을 꼭 사용해 주어야 합니다.
프리 왁싱을 할 때는 요 프리 왁싱 오일을 사용할 때는 고객님의 피부에 너무 많이 도포되지 않도록 해줍니다. 고객님 피부가 건조할 경우에는 프리 왁싱 오일을 조금만 더 묻히도록 하겠습니다. 단 하이브리드 왁스는 프리 왁싱 오일을 일반 하드 왁스보다는 조금 더 적게 도포하셔야지 밀리지 않고 왁스가 잘 발립니다. 스파츌라로 떠서 입술 모양 패치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입술 모양 패치로 가장자리를 도톰하게 발라 손잡이가 편하도록 발라줍니다. 지문이 찍히는 정도로 확인 후 한 번에 떼어내지 않고 텐션을 주고 조금씩 떼어냅니다. 왁스에 잔여물이 남아있기 때문에 스킨 클렌저를 이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닦은 후 잉그론 스프레이를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잉그론 스프레이에는 산성분이 있기 때문에 고객님의 얼굴 방향을 반대 방향으로 돌리게끔 한 후 분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잉그론 스프레이를 충분히 흡수시켜준 후 티트리 퍼펙 오일과 티트리 수딩 로션을 반반 섞어서 왁싱한 팔 부위에 흡수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티트리 퍼펙 오일은 피부에 남아있는 왁스의 잔여물을 제거해주고 수딩 로션은 피부에 보습을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왁싱 직후에는 강한 롤링은 자극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볍게 롤링 후 흡수시켜 줍니다. 더운 여름철에는 끈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알로에 수딩젤로만 가볍게 마무리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 브로우 왁싱과 인중 왁싱, 팔 왁싱 시연을 모두 끝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